오늘 남편 늦게 온대. 우리 시간 더 많아졌네. 어젯밤 정말 좋았어. 남편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날 아내의 노트북 화면 속 일정표에서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믿어왔던 15년의 결혼은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단순히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부남인 강태민이라는 남자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며 제 삶과 가정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44세의 평범한 남자, 서울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아내 수진과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고 결혼 생활도 15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된 가정,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저는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반복된 호텔 이름, 회의라는 거짓말 같은 일정, 그리고 그 옆에 적혀있던 낯선 이름 태민.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같은 장소, 같은 이름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그때 제 가슴은 미친 듯 요동쳤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의 기록이 아닙니다. 무너진 가정 뒤에서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 만나 상상조차 못했던 길을 함께 걷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손을 맞잡은 우리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쥐고 흔들렸지만 결국 그 끝에는 진짜 사랑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믿어온 배우자의 두 얼굴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부짖으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가?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폭로가 아닙니다. 배신으로 시작해 복수로 이어지고 결국은 사랑과 정의로 마무리된 믿기 어려운 여정입니다. 끝내 불행으로 치닫는 자들과 다시 일어서서 행복을 찾은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저는 44, 이름은 민노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매일같이 묵묵히 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아내 수진과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고 결혼 생활만 해도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지켜질 거라 믿었던 건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제 삶의 기둥이었죠. 그런데 지난 가을 그 기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노인 아내의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일정표가 열려 있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반복적으로 입력된 장소와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이름이 주기적으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회의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마 부정할 수 없는 은밀한 만남의 흔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롤을 내릴수록 같은 이름, 같은 장소가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 요동쳤고 손끝은 얼어붙었으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일정표의 이름 안에 적혀있던 건 태민.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그는 강태민이라는 건축업자였습니다. 화려한 프로필과 넓은 어깨, 웃음을 머금은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정을 가진 남자와 함께 제 삶을 철저히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닫으면서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내뿜는 소리는 귀를 찢는 비명처럼 들렸고 손님들과 나누는 인사는 입술을 간신히 통과했을 뿐 마음에는 단 한 톨도 닿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져 내리며 제 가슴을 짓누르고 끊임없이 저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상상 속에서 무너져 있기보다 진실을 함께 마주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회사 주소를 쥔 채 망설였지만 끝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건물 앞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강태민의 아내일 것이라고. 숨을 고르고 다가서며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강태민 씨 부인이신가요? 여자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녀의 이름은 혜진. 제 나이보다 3살 어린 39살의 여자였습니다. 겉모습은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이미 오래된 의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주저할 수 없다는 듯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순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인가요? 요즘 너무 낯설어서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노트북에 남겨진 일정과 반복되는 이름들을 전했습니다. 아마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혜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불륜이라는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노트북에 찍힌 호텔 일정들, 반복된 이름,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린 제 마음까지. 혜진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같은 상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은 늘 뒤집어 두고 새 옷을 사입고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고 그 사실이 더 큰 분노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울분이 결국 말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똑같이 갚아줍시다. 가짜라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대로 보여줍시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혜진 씨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노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까지 그렇게 추해지고 싶진 않아요. 그 한마디는 차가운 바늘처럼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수지는 언제나처럼 태연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오늘 카페 일은 어땠어? 익숙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그 입술은 분명 다른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그 손은 다른 사람을 붙잡았을 거라는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며칠 동안 억눌렀던 분노는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강태민이라는 사람 알지? 그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급격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에서는 부인만 흘러나왔습니다. 누구? 난 몰라. 왜 갑자기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해? 다시 묻자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정말 모른다니까. 대체 누구길래 자꾸 그래? 그 뻔뻔스러운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일정에서 본 내용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남편 늦게 온대. 우리 시간 더 많아졌네. 이 일정 누가 넣은 거야? 순간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 남편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제야 수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어쨌다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산산이 갈라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언제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었어? 맨날 카페 일만 하다가 집에 와서는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 난 태민이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는 날 여자로 대하지만 당신은 그저 돈 버는 기계일 뿐이야.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카페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버텨온 15년이 단 한마디에 짓밟렸습니다. 돈 버는 기계라니 그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있을까요?
그날 이후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대놓고 받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응, 우리 남편 또 징징대. 그 순간마다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냉정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신 뒤 서류를 정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은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남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저를 붙잡아주는 밧줄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조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빈손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건네받은 자료들은 숨이 막힐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결제한 영수증, 앱 포인트 적립 내역까지 모든 숫자와 문서가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걸이, 결제 내역과 상품권 사용 기록까지 붙어 있었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선물의 흔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사원이 전해준 추가 사실이었습니다. 강태민은 아내에게 지방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몰래 대출까지 받아 수진과의 만남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까지 등 뒤에서 무너뜨리며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혜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온 그녀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조심스레 묻자 혜진 씨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저를 원망해요. 제가 눈치챘다는 이유로 화풀이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고통만으로도 숨 막히는데 그녀까지 그 짐을 지고 있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끌어들인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자 혜진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증인은 서드릴게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하니까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강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마침내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수진과 강태민은 더 이상 제게 익숙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아내였던 여자가 이제는 피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함께 제 삶을 무너뜨린 사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강태민이 수진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낭독될 때는 숨이 막힐 만큼 치욕스러웠습니다. 부인이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겠어. 남편은 바보 같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줄도 몰라. 그 문장들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배신과 조롱이 모두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 씨도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공기를 뒤흔들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수진 쪽 변호사는 제가 가정에 소홀했다, 대화가 부족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제게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궤변을 늘어놔도 불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대신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수진은 원고 민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강태민은 원고 민노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굴러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완전한 위로는 아니었지만 정의가 움직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금액이 제 상처를 치유해 주진 못했습니다. 수진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돈 받아서 좋겠네. 그 돈으로 새 여자나 찾아. 차갑게 뱉어낸 그 말은 칼처럼 귀에 꽂혔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토록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분주했지만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 텔레비전만 켜둔 채 흘러가는 밤들. 쓸쓸했지만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결혼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서서히 숨통이 트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사정을 알고 말없이 격려해 주었고 저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작은 보람을 찾아갔습니다. 하루하루 단단히 버티던 그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혜진 씨가 들어섰습니다.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민노 씨, 안녕하세요. 쉰 목소리에 놀라 저는 황급히 자리를 권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카페 구석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하신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안 말씀인가요? 혜진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복수요. 가짜라도 함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되갚자는 그때 하셨던 말이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의 1년 전 분노에 휩싸여 던졌던 그 제안을 이제 와서 다시 꺼내다니. 그때는 단호히 거절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 믿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눈물이 맺힌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날 혜진 씨는 지난 1년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재판에서 진 뒤 강태민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술을 퍼붓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고 끝내는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을 망쳤냐고, 당신이 남편에게 일러바쳤다고 매일 저를 탓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덧붙인 말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이번엔 대학생이라네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무력하다니. 배신과 폭력 위에 다시 또 배신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각오가 제 안에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우리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그 공간은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혜진 씨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생과 상처는 자취를 감추고 오직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두 분은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심장까지 번져왔습니다. 서약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 같은 떨림이 치밀었습니다. 거짓 없는 다짐, 삶을 걸고 맺는 약속이었습니다. 혜진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민노 씨. 제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셔서. 그 말에 저 역시 눈시울이 뜨겁게 젖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혜진 씨 덕분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예식장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을 가득 메운 축복의 기운은 어느 성당 못지않게 장엄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흐르며 우리의 발걸음을 받쳐주었습니다. 객석에는 카페 단골 손님들, 혜진 씨의 동료 교사들, 그리고 양가 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을 맞잡고 흔기셨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웃는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의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지켜줄 사람을 만났으니 더 바랄 게 없다. 그 순간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건넸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네요. 이번엔 꼭 행복하게 사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카페 단골들은 이제 커피에도 행복이 담길 거예요 라며 웃어주었고 혜진 씨 동료 교사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늘 말했죠.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증명됐네요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혜진 씨 제자들이 손편지를 건넸을 때는 모두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새 아버지도 좋은 분 같아요. 아이들의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를 읽는 순간 혜진 씨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 품에 안겨 선생님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결혼식의 장면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출발선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음식과 술잔 위로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사진사들은 끊임없이 셔터를 눌렀고 오래 알고 지낸 손님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 연로한 친척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선 증거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승리한 결혼식이라며 웃어주었고 저와 혜진 씨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환하게 웃는 혜진 씨와 마주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배신과 절망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회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무너져야 할 사람들은 결국 무너졌고 살아남아야 할 우리는 이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끝까지 웃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예식장을 울린 주례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이 두 분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며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서약의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 없는 다짐, 삶을 걸고 맺는 약속이었습니다. 반지를 맞바꾸는 순간 혜진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민노 씨.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시울도 뜨겁게 젖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혜진 씨 덕분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결혼식 후 이어진 피로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예요. 이번엔 꼭 행복하게 사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혜진 씨 제자들이 준비한 편지는 우리를 더욱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새 아버지도 좋은 분 같아요. 아이들의 서툰 글씨로 적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혜진 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의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치른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찾아왔습니다. 강태민이 혜진 씨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결혼 축하한다. 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락 끝에 결국 한 번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강태민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수척하게 마른 얼굴, 초라한 차림, 예전의 건방짐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혜진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강태민은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그래도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어. 그의 근황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고 모아둔 재산도 모두 사라졌으며 지금은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곁에 있던 민정조차 떠나버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봐요. 혜진 씨가 담담히 말하자 강태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연히 받을 벌이지. 그런데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다행이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말에서 처음으로 거짓 없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말고요.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냥 행복해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수진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강태민과 갈라선 뒤 혼자 지내며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누구와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짧은 만남은 번번이 끝났고 남은 건 더 깊은 허우뿐이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결혼은 쉽지 않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였습니다. 밤마다 혼자 사는 그녀의 집 창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나 이웃과 다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거실엔 먹다 남은 술병이 굴러다니고 식탁엔 배달 음식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한때 제 옆에서 웃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했었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말로 다가오던 남자들도 곧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건 값싼 액세서리 몇 개와 나이 들어가는 얼굴을 바라보는 거울뿐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웃으려 해도 이미 예전의 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냉혹했습니다. 저 여자는 남의 집을 깨뜨린 여자야. 동네 슈퍼에서, 카페에서 수진을 향한 속삭임은 따라다녔습니다. 지인들도 연락을 끊었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 점점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류는 절대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혜진 씨가 담담히 말했을 때 저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가정마저 무너뜨린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늘 비참했습니다. 순간의 달콤함을 위해 모든 걸 버린 대가는 긴 세월의 고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차림에 지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더는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벌을 받고 있었고 세상 누구보다도 불행해 보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혜진 씨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식탁 위엔가 지은 밥이 있었고 아이들이 쓴 손편지가 식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남의 것을 빼앗아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자리에서 천천히 자라는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배신했던 이들은 모두 스스로 무너졌고 저와 혜진 씨는 서로를 존중하며 끝내 웃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정직하게 상처를 견디고 다시 시작한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이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흐르면서 우리는 진정한 부부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혜진 씨는 학교에서 모범 교사로 인정받았고 저 역시 카페 사업이 안정되어 두 번째 지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혜진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저는 빵을 굽곤 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었지만 그 사소한 순간마다 우리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칠 때 혜진 씨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정을 꾸렸다는 게 실감나요.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무엇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카페에서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입소문을 타고 어느 날은 아침부터 줄을 서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밤늦게 정리하고 나와 거리를 걸을 때 간판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저 자신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상처 대신 미래의 희망이 제 삶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역시 학교에서 인정받으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스승의 날, 학생들이 건넨 작은 꽃다발을 안고 집에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고마워할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할 때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좋은 아내예요. 언젠가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노 씨,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그 힘든 일들이 없었다면 서로를 알지 못했을 테니까. 저도 마음 깊이 동의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값진 사랑을 찾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요? 혜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조건 사랑받는 부모요. 절대 외롭지 않게, 절대 의심하지 않게.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꼈고 저 역시 언젠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방 하나를 비워두고 언젠가 올 아이를 위해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의 도배지를 하고 작은 장난감을 하나둘 모아두었습니다. 그 방을 정리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설렘과 책임감이 함께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 얼마나 잔혹한 고통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절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결혼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들 역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제 부모님이 카페에 와서 차분히 앉아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민노야, 내가 웃는 걸 보니 우리도 마음이 놓인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부모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걱정이 많던 눈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만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이야기는 분노와 복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도착한 곳은 치유와 사랑이었습니다.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들은 결국 자업자득의 비참한 결말을 맞았고 저와 혜진 씨는 서로를 감싸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사이다 결말이 있을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은 결국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그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혜진 씨를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길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이야말로 어떤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해도 이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